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여당이 지금 와가지고 배임죄를 형법상으로 폐지하자고 하냐고. 이재명 대통령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보여지고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는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자. 근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생뚱맞게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재명 한 명 살리자고 전국에 있는 모든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중에 실제로 잘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 다 살리겠습니까? 이거 정말 민주당이 너무나 무리수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내려올 때 아무 재판을 안 받게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장기 플랜이에요.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려면 나는 제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내 사건 빼라.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여당이 또 많은 것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어저께 제 귀를 의심한 것들. 1심에서 무죄가 났으면 왜 기계적으로 자꾸 항소를 하느냐? 아, 검사가 왜 항소하느냐? 항소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 여당이죠. 배임죄 폐지하겠다.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고통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냐고요. 네? 그걸 왜 이재명 대통령이 하냐고. 그리고 왜 여당이 지금 와가지고 배임죄를 형법상으로 폐지하자고 하냐고. 그걸 왜 여당이 하냐고요. 네, 그 결국 뭐 이재명 대통령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보여지고요. 이게 여러분들 배임죄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배임죄가 네. 뭔지, 배임과 횡령이 뭔지. 이 종이컵이 있어요. 이 종이컵을 제가 100원에, 제가 회사에 다니는 기업인으로서 이 종이컵을 100원에 삽니다. 100원에 사려고 책정해놓은 뭐 1000만 원 예산을 종이컵을 안 사고 다른 걸로 제가 슈킹했어요. 이게 횡령죄. 근데 종이컵을 100원에 살 수 있는데 똑같은 종이컵을 200원에 사온다. 그러면 이 회사는 100원에 살 수 있는데 200원에 사잖아요. 이게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 그만큼 손해가 됐다.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싸게 샀다.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작게 샀다. 라는 것인데, 기업들이 원하는 그 배임죄의 폐지는 상법상 배임죄의 폐지입니다. 상법 622조를 검색해 보시면, 근데 지금 국가 전상만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이 안 돼요. 어쨌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상법 622조를 보면 기업의 오너, 그러니까 사장이나 회장, 또 이사, 감사가 경영상의 판단을 가지고 이러한 뭐 아까 100원짜리가 있고 200원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면 200원짜리가 품질이 더 좋을 수도 있고 100원을 만드는 이 회사가 물량이 적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들이 경영상의 판단을 해야 된다. 상법상 배임죄는 좀 폐지해달라. 형량이 너무 세거든요. 10년 이하로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는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자. 근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생뚱맞게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법상 배임죄는 아니지. 이게 진짜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지금 마음이 두근두근하는 게, 하고 있는 배임죄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시간 끌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피고인 출석 안 시키고 변호사도 가끔 한번 출석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굉장히 시간만 끌게 하는 겁니다. 이재명 한 명 살리자고 전국에 있는 모든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그중에 실제로 잘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 다 살리겠습니까? 이거 정말 민주당이 너무나 무리수를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뿐일까요? 공직선거법에서 경력 빼자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흐지부지 됐고, 그건 대법원 가 있으니까 배임죄 뺐잖아요. 지금 위증교사도 다시 다 뺄 것 같고요. 뇌물죄도 아마 뺄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내려올 때 아무 재판을 안 받게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장기 플랜이에요. 이게 파이널 퍼포즈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또 이거를 형사적으로는 이렇게 빼면서 또 헌법적으로는 개헌을 또 추진을 하겠죠. 패스트 트랙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그 100석 이하를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개헌을 추진하는 이러한, 어쨌든 파이널 퍼포즈는 이재명을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피고인에 대해서 교도소 안 보내겠다. 이걸로 모든 게 집중되어 있고, 여기서 반사이득은 누가 얻냐? 전국에 있는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범죄자들. 그럼 피해는 누가 보냐? 그 범죄자들한테 피해본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네.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대통령 한 분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법 체계를 이렇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다 보면 왜 지금 하냐고요. 왜 지금. 그리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왜 여당이 지금 이 얘기를 하냐고. 왜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냐고요.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려면 나는 제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나는 제외하라고. 내 사건 빼라. 그래야 진정성이 있고 정말로 기업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뭐죠? 1심, 2심 기계적인 항소를 위해서 기계적인 항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진정한 위정자의 모습이죠. 나는 빼라고. 나는 빼라고.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각종 시민단체나 또 그 페미니스트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무죄가 됐다가 항소심 가면 어떤 일이냐면 1심은 판사님 한 분이 판단합니다. 항소심은 판사님 세 분이 판단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 명이 판단하기 때문에 더 사건을 더 깊게 보는 거예요. 깊게 보고 자료를 보다가 1심에서 이렇게 놓친 게 있네. 검사가 그것 때문에 항소를 한 거네. 항소 요소가 그렇게 되어 있네. 라고 해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 2심에서 유죄가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뒤집어지는 경우가. 또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그 대통령이 공개적인 지시를 내린 거 아니에요. 야, 항소하지 마. 무죄 나오면 항소하지 마. 이거는 직무유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린 겁니다. 네. 거기다 대고 맞장구 치고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진짜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을 위한 법무부 장관이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무부 장관은 아니잖아요.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 사실 여기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1심에 무죄 나온 사건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배임죄를 하고 있는 사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정당당히 이제 판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재판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무죄 나온 사건은 이제 검사 측에서 검찰에서 항소를 했을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쓸데없는 말로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가장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사의 구현을 위해서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건 만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정파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내란죄가 만약에 무죄가 나고 뭐 직권남용 이런 거는 유죄가 나가지고 징역 한 15년 뭐 이렇게 나온다고 쳐요. 근데 내란죄가 무죄가 났어. 그러면 거기서 검찰은 특검은 그러면 항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논리라면 그렇게 항소 안 해도 돼요? 네. 왜냐면 내란죄 항소 안 해야겠네 그러면. 대통령 논리라면. 내란죄라는 건 선례도 없고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다루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그 목적성을 따지다 보면 그래서 그 내란죄는 무죄가 나올 거라는 그 관점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목적성이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죄 무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 말을 또 뒤집겠죠. 지금 뭐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했던 말 뒤집는 거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때 1심 유죄였잖아요. 네. 1심 유죄였으면 항소하지 말았어야지. 본인이. 그래. 항소 왜 했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뭐 말도 안 되는 씁쓸한 소리인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우리 언론에서 또 우리 국민들이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존중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책이 발전하면서 대한민국 발전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최근 100일 사이에 있었던 모든 문쟁에 대해서 저는 단 하나도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민생회복지원금, 뭐 윤미한 조국 사면, 관세 협상 뭐 단 하나도 제 마음에 드는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러려니 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저기 지지율 좀 볼 수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에이스 리서치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 평가가 50.5%로 두 달 전보다 10.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아마 추석 전 여론조사니까 네. 추석 이번에 연휴가 길기도 하고 해서 가족들끼리도 만나고 뭐 친인척끼리도 만나고 친구끼리도 만나고 할 건데 추석 끝나고 여론조사의 방향이 또 어떻게 될지는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